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첫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내용,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 위주로 해서 강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스프레드시트가 무언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SPREAD 스프레드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넓게 펼치다라는 뜻이 있고, SHET 시트 그러면 우리 침대에 까는 것도 시트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서류 뭐 이런 것도 시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잡한 서류를 넓게 펼쳐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레드 시트는 종류는 뭐가 있어요? 엑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얘는요, 스프레드 시트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각종 계산 관련 업무를 처리, 숫자와 관련된 업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각종 계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거고, 전자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장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같이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치 자료를 이용한 계산, 바로 이거죠.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엑셀은요, 분석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이요. 또 하나, 각종 함수를 이용해서 통계 작성도 가능해요. 이게 바로 스프레드시트 엑셀이다라는 거고, 예를 들자면 월급 계산, 판매 일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적 처리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계 분석표, 그 다음에 재고 관리표. 재고가 무슨 뜻이에요? 물건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관리하는 게 재고 관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걸 언급해요. 문서 작성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문서 작성 그러면은 워드 프로세서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래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근데 이 엑셀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엑셀을 가지고 이제는 문서 작성을 더 많이 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 계산 기능이 있고, 이 자동 계산 기능 때문에 실은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 작성, 그래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석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되잖아요. 그걸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 기능, 매크로 작성 기능이 있습니다. 매크로. 우리가 이 MACR로, 스펠링이 MACR로인데요. MACR로 매크로. 이 매크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크다, big, large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그마한 작업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매크로입니다. 그럼 매크로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한 작업들, 반복적인 작업들.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 그죠? 반복적인 작업, 반복 기억하시고, 반복적인 작업을 갖다가요, 뭐 한다? 자동화시키는 개념이에요. 자동화. 그래서 매크로 그러면 반복적인 작업, 간단한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모아서 자동화시키겠다. 그게 매크로예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시트의 개념,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가 사용되는 분야, 그 다음에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엑셀의 시작과 종료인데, 엑셀 시작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시작에서 엑셀을 클릭해서 실행한다.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시작 클릭한 다음에 엑셀을 클릭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실행 대화 상자 윈도우에서 배웠던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른 상태에서 열기란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엑셀만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도 실행이 돼요. 요거는 직접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R이라는 거는 우리 윈도우 시간에 배운 대로 RUN run 뛰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뭐라고 번역한다? 실행. 기억나시죠? 열기란에다가 EXC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엑셀이 실행이 돼요. 아하, 이렇게도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먼저 볼까요? 바탕화면에 엑셀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떻게 만들어요? 시작에 엑셀을 클릭해서 실행하는 것처럼 시작에 엑셀을
찾아서 걔를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버리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법 네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을 많이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엑셀 통합 문서 확장자 XLS에 X, 뒤에 X가 붙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자가 보이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XLSX가 엑셀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 네 가지,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엑셀 시작 못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엑셀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종료하는 방법. 종료 단추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어요. 제목 표시 오른쪽에 종료 버튼, 닫기 단추 누르면 되는 거고, 또 제목 표시줄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닫기를 클릭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방법 1번을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Alt 플러스 F4, 이거 우리 윈도우 제가 암기 쏙쏙 암기 팁, 알게 뭐야 Alt 팍에 F 죽을 사자 써서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종료 기억나시죠? 이거 엑셀 종료하는 방법 바로가기 키 같이 알고 가시고, 또 윈도우즈에서 우리 저 바로가기 키로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알게 뭐야 팍 죽어라 Alt 플러스 F4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lt F 누른 다음에 X 그만하겠다라는 의미. 여기 우리 저 이 X의 개념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닫기 단추 Alt 플러스 F 누른 다음에 X를 눌러도 종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과 종료 방법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요. 엑셀의 화면 구성 가겠습니다. 엑셀의 화면 구성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뭐 번호로 쭉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일 탭인데요. 엑셀을 제가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요 파일 탭이라는 거, 이 파일 탭에 보면요, 저희 교재에 뭐라고 해드렸냐면 백스테이지라고 했어요. 백스테이지 보기가 표시된다. 이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우리 BACK 백은 뭐예요? 뒤, 스테이지는요 무대. 그러면은 굳이 번역을 하면 뭐예요? 뒷무대요, 뒷무대. 우리 연극 같은 거 보러 가면 뒷무대가 따로 있잖아요. 배우들이 대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화면 말고 엑셀, 이 스프레드시트 엑셀 화면 말고 파일 탭을 누르게 되면 백스테이지, 또 다른 무대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얘를 백스테이지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됐네요. 그게 바로 파일 탭을 클릭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백스테이지 보기가 표시된다. 그 얘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스테이지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새로 만들기,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열기, 그 다음에 정보,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하겠다라는 거죠. 공유, 내보내기, 게시, 닫기, 그 다음에 계정, 피드백, 옵션. 제일 중요한 거 옵션이에요. 엑셀 옵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파일 탭을 누르게 되면 백스테이지 개념으로 또 다른 메뉴들이, 명령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여기 뜻하는 거예요. 여기 저장, 그 다음에 삭제, 취소, 그러니까 삭제한 걸 취소하겠다. 취소 명령, 컨트롤 플러스 Z, 컨트롤 플러스 G, 그냥 편의상 Z라고 발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하는 거, 컨트롤 플러스 Y. 그 다음에 이거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이런 것들이 빠르게 실행되는 도구 모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딴 것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단추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등록이 돼요.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새로 만들기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지하면 없어져요.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도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가 안 된다라고 뻥을 치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없는 명령어들은 기타 명령 들어가서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엑셀 옵션이에요. 여기서 모든 명령 누르고, 또는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많이 사용하는 명령, 그래서 모든 명령 누르고 여기서 찾아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도 찾아서 추가를 한 경우입니다. 됐네요. 이게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 이번엔 제목 표시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통합문서 1 엑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통합문서 그 제목 표시줄이다라는 거고 제일 처음 실행시켰을 때는 통합문서 1 이렇게 나타나요. 당연히 이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본 메뉴 표시 옵션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엑셀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탭이에요. 탭,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그리기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탭이라고 합니다. 탭, 다 탭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탭에는 이 탭에는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표 그룹, 추가 그룹, 추가 기능 그룹, 차트 그룹. 그 그룹 안에는 각각의 명령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리본 메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체 화면 하고 난 다음에요. 가장 오른쪽에 이 부분 리본 메뉴 축소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리본 메뉴 축소 컨트롤 플러스 F1번 바로가기 키 암기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오니까요. 컨트롤 플러스 F1번 리본 메뉴 축소의 개념 하나로 만들겠다. F1번 컨트롤 플러스 F1 얘를 누르면 보세요. 리본 메뉴 축소예요. 지금 없어진 애들이 리본 메뉴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본 메뉴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리본 메뉴 표시 옵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탭 및 명령 표시 그러면 다시 탭 및 명령이 표시가 되는 거고 탭 표시 그러면 탭만 표시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탭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리본 자동 숨기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 숨기기가 됐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녹색 부분 나타나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든 걸 나타나게 하고 싶다. 탭 및 명령 표시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파일 탭을 제외하고 이 각각의 탭에서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잠깐 나타나고요.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다. 파일 탭 제외예요. 나머지 탭 다 됩니다. 이번에 삽입 탭에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나타나요. 바로 그겁니다. 리본 메뉴 표시 옵션 그 다음에 엑셀 창 조절하는 단추 뭐 최소화, 최대화, 복원 요거 엑셀 종료시키는 거 아까 우리 엑셀 종료하는 방법에서 살펴봤잖아요. 바로 그거고 이거는 이제 엑셀 창 조절 단추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리본 메뉴 탭 가겠습니다. 리본 메뉴 탭은 뭐냐면 파일에서 옵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엑셀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지금 기본 탭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체크를 해서 클릭을 해서 체크를 해제하면 여기 안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지금 홈 삽입 그리기 여기 홈 삽입 그리기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뭐 이 정도만 할까요? 확인 누르게 되면 보세요. 지금 체크해서 해제한 탭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파일에 옵션 들어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서 체크를 다시 해주게 되면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리본 메뉴 탭이고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기서 새 탭, 새 그룹, 이름 바꾸기 다 가능하고 또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고요. 가져오기, 내보내기 가능하고 순서도 위아래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기능을 물어보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새 탭, 새 그룹, 이름 바꾸기, 원래대로 가져오기, 내보내기, 그다음에 위치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리본 메뉴 탭이고 리본 메뉴 축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 컨트롤 플러스 F1번 그 다음에 검색 여기가 검색이에요. 바로가기 키는 Alt 플러스 Q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수식 탭이 눌러져 있을 때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이라고 부르고 이 그룹 안에는 각각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룹이라는 거는 시트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도 그룹이에요. 지금 바로 이 부분 시트를 여러 개 선택했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 그룹이라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통합 문서 1그룹 시트 2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이번에는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인데요.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은 뭐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요 페이지 설정 그룹의 오른쪽에 보면 자그만한 자그만한 아래쪽으로 향하는 오른쪽 아래쪽으로 향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얘가 바로 페이지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큰 건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 상자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A1서부터 A3까지 여기를 갖다가 영어라는 이름으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 얘는 앞으로 영어예요. 이 범위는 이게 바로 이름 상자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식 입력줄 방금 전에 이제 12번 수식 입력줄이고 이 수식 입력줄을 확대할 수도 있어요. 넓어지죠. 수식이 굉장히 복잡할 때, 많을 때 수식 입력줄을 갖다가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선 수식 입력줄은 확대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해봤냐, 안 해봤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수식 입력줄의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U,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U 확대되잖아요.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U. 그 다음에 시트 전체 선택 단추는 어디냐면 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건 여기에요. 여기요. 얘가 바로 시트 전체 선택 단추다.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시트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A를 눌러도 돼요. A는 여기서 All, ALL 시트 전체 선택 단추까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번호는 1, 2, 3, 4, 5, 6, 7 얘가 행번호예요. 행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행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행번호냐? 열번호지. 왜 열번호죠? 라고 여쭤보면요. 1, 2, 3, 4, 5, 6 이게 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열번호지 왜 행번호냐? 아니에요. 얘를 클릭했을 때 행이 선택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번호예요. 8행, 12행, 15행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열이잖아요. 원래는 여기도 이제 1열, 2열, 3열인데 그렇게 하면 혼돈 오니까 A열, B열, C열, D열 이렇게요. 열입니다. 그래서 행번호 열 문자.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A, B, C, D, E, F, G 쭉 가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하는 방향키를 눌러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오른쪽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가장 오른쪽으로 가요. XFD까지 16,384 어마어마하죠. XFD까지 가요. XFD 그 다음에 가장 밑바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 눌러보면 1048576 XFD 바로 이거예요. 지금 스프레드 시트 아까 제가 스프레드 넓게 펼쳤다. 시트는 종이 서류 넓게 펼친 서류의 가장 오른쪽 가장 밑바닥에 와 있어요. 지금요. 바로 여기요. 바로 그겁니다. XFD 1048576 어마어마하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 눌렀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 그러면 다시 A1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홈을 눌러도 A1으로 와요. 컨트롤 플러스 홈 같이 알아두시고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행번호 1048576까지 가요. 그리고 열문자 16,384 A서부터 XFD까지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셀 가겠습니다. CL, 셀이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세포, 작은 방,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미드 같은 데서는 이제 뭐 깜빵, 감옥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다 셀이잖아요. 셀. 다 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 복잡한 서류 스프레드 시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지금 뒤에 5를 선택했잖아요. 현재 선택된 이 셀, 얘를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작은 점이 있잖아요. 얘가 채우기 핸들이에요. 무언가를 채워준다. 핸들이라는 건 다루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얘가 채우기 핸들인데 마우스를 지금은 약간 좀 두꺼운 근데 채우기 핸들에 살짝 올려놓으면 이렇게 얇게 변해요. 그게 바로 채우기
핸들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시트 1, 시트 2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시트예요. 시트입니다. 시트. 처음에 엑셀을 실행시키면 딱 하나가 생겨요. 하나.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아까 배운 윈도우 키 누르고 R 기억나시죠? 실행. 여기서 엑셀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엑셀을 실행시키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시트가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생깁니다. 그리고 플러스 새 시트를 눌러서 시트를 삽입하는 거예요. 맨 뒤에, 맨 마지막에 생기죠?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계속 새 시트 단추만 클릭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요렇게요. 셀, 워크시트. 결론적으로 이제 워크시트는 또 워크가 무슨 뜻이에요? WORK, 일이잖아요. 일하는 시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셀 포인터, 채우기 핸들. 그 다음에 시트 탭 이동 단추. 시트 탭 이동 단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보면 오른쪽에 점점점, 오른쪽에 더 있다는 얘기고, 왼쪽에 점점점, 왼쪽에 더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시트가 여러 개 이렇게 찼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삼각형 버튼이 있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왼쪽 단추. 얘를 누를 때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르면 마지막 시트로 스크롤 되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누르면 마지막. 그 다음에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요렇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 전체 시트가 다 나타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전체 시트가 다 나타납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트 탭 이동 단추. 방금 전에 이제 살펴본 얘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 탭, 얘들이 다 시트 탭인데,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요,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탭의 색깔도 줄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다 안 하다. 숨기기도 되고, 또 모든 시트 선택도 되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트와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셀 포인터, 채우기 핸들, 시트 탭 이동 단추, 시트 탭,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트 탭에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더라. 신경 쓰셔야 되고, 일단 워크시트 삽입 아이콘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계속 지금 좀 넓혀볼까요? 삽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요. 됐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엑셀을 실행시켜서 확인.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요, 이전 버전 3개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입니다. 새 시트 단추를 누르면 맨 뒤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이제 인위적으로 시트 2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눌렀을 때는 그거 바로 뒤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작업하지 않고 계속 눌렀을 때는 맨 뒤에 생기는 거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클릭을 하고 얘를 눌렀을 때는 뒤에 생기는 거예요. 4 다음에 8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바로가기 키가 Shift 플러스 F11이거든요. 좀 어려우셔도 외우셔야 돼요. Shift 플러스 F11을 누르면 얘는요, 앞에 생겨요. 얘는 뒤에 생겼잖아요. 보세요. 4 다음에 9잖아요. 그럼 4 다음에 얘를 누르면 뒤에 생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더 누를까요? 보세요. 12, 4 다음에 생겼잖아요. 근데 Shift 플러스 F11 제가 누르겠습니다. 얘는요, 앞에 생겨요. 또 갈까요? Shift 플러스 F11 눌렀습니다. 앞에 생기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내면 그렇게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워크시트 삽입 아이콘, 현 워크시트 맨 뒤에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하더라 라는 거고, 인위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는 그 시트 뒤에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Shift 플러스 F11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Shift 플러스 F11 눌렀을 때는 선택된 시트 앞에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화면 스크롤바 이동 막대, 이거는 뭐 윈도우즈 개념이니까 바로 이제 여기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 할 수 있는 거. 화면 스크롤바 이동 막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상태 표시줄 힘드셔도 좀 참으세요. 상태 표시줄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엑셀을 스프레드시트로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각각 화면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태 표시줄은요, 요 맨 밑에 상태 표시 여기를 뜻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얘를 내요. 얘. 평균, 개수, 숫자, 셀수, 최소값, 최대값, 합계, 얘네들이 가능해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아닌 것은 하고 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합계, 평균. 합계, 평균은 우리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성적표 받을 때도 합계, 평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 작은 값, 최대값, 최소값. 요즘은 이제 그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직까지 엑셀에서는 그냥 옛날 그대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 틀렸니 맞았니 그거 엑셀이니까, 우리는 프로그램이니까.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개수, 숫자 개수예요. 개수, 숫자, 셀수, 개수, 숫자, 셀수, 개수, 숫자, 셀수. 제가 왜 계속 반복해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면 상태 표시줄에 당연히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 준비, 입력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럼락 키가 눌러져 있느냐, 스크롤락, 캡슐락 눌러져 있는 상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얘예요. 일단은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개수, 숫자, 셀수,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타난다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면 10부터 가겠습니다. 20, 30. 지금 여기를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는 순간 밑에 보세요. 여기입니다. 10, 20, 30의 합계는요 60, 평균은 12, 20, 30이니까 이제 평균은 간단하게 계산되잖아요. 20, 그 다음에 제일 큰 값 최대값 30, 제일 작은 값 10, 맞죠? 그 다음에 개수는 총 3개고, 맞죠? 개수 3개. 숫자 데이터는요 숫자 3개잖아요. 3개. 요렇게 나타내줘요. 이렇게요. 친절하게. 그럼 여기를 갖다가 10, 20, 30 숫자가 3개였잖아요. 여기서 한글로 20을 한글로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 설정. 이번에는 이제 뭔가가 다르게 나와요. 보세요. 여기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합계는 30하고 10이니까 당연히 40이고요. 한글 20은요. 얘는 한글이니까 더하면 안 되죠. 바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평균 20.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은 30이고 제일 작은 값 10이에요. 그런데 여긴 달라졌잖아요. 이제 개수는 3개예요. 개수는 3개. 하나, 둘, 3개인데 중요한 건 여기요. 숫자 데이터는요 2개. 이렇게 달라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뭘 내겠어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문자 데이터의 개수는 여기 나와 있나요? 네? 네, 아니죠. 문자 데이터의 개수는 없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네요. 전체 개수는 3개고 그냥 개수는, 숫자는 2개예요. 하지만 문자 데이터의 개수가 하나다라고 안 나타나요. 그걸 시험 문제 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됐네요. 그 다음에 26번 보기 및 창 전환 단추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요. 가장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기본,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다시 할까요?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지금 확대, 축소가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또 뭘 내냐면요. 가장 왼쪽으로 갔을 때 10%, 그러니까 제일 축소했을 때, 가장 확대했을 때가 몇 %예요? 400이에요. 그걸 또 시험 문제 내요. 10%에서 400%까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대 축소가.
배율도 줄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사용자가 지정할 때 맥심은 400%, 제일 미니멈, 제일 적은 거는 10%. 시험 문제 내요. 조심하시고. 네, 됐네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해 드리는 강의. 아실 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확대, 축소, 슬라이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엑셀 첫 시간이라 화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Alt, 여기 슬래시는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Alt 키,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키들이 나타나죠. 지금 삽입 N이잖아요. N을 누르게 되면 삽입 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또 삽입 탭으로 가서 여기 있는 요 키, 알파벳들을 누르면 해당되는 기능이 된다. 수행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lt도 되고 그 다음에 슬래시도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여기요. Alt 플러스 Alt하고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주 메뉴 상태. 그래서 방향키 눌러서 원하는 메뉴까지 이동도 되고 또 원하는 키를 눌러도 돼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시트 탭 이동 단추, 요거는 이제 이미 살펴본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 이전 시트가 있는 왼쪽으로 스크롤한다. 당연히 왼쪽 방향이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스크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왼쪽 단추, 첫 번째 시트로 스크롤한다. 기억나시죠? 아까 봤던 거. 또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모든 시트가 다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스크롤 되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왼쪽 단추 누르면 마지막 시트. 그 다음에 당연히 오른쪽 방향이니까 마지막, 얘는 왼쪽 방향이니까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모든 시트가 다 나타난다.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통합 문서 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통합 문서. 워크시트예요, 워크. 근데 시트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워크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통합 문서 그러면 워크북이라 그래요. 북. 책입니다, 책. 일을 하는 작업 책. 근데 작업책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문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통합 문서. 통합 문서. 그리고 이 통합 문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트. 무슨 시트요? 워크 시트요. 워크, 작업하는 시트. 이런 워크 시트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통합 문서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엑셀에서 요 시트 하나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통합 문서가 된다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문서는 워크북, 얘는 워크시트. 용어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워크시트, 작업하는 시트. 얘는요, 이런 애들이 모여서, 시트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워크북, 통합 문서가 되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아셔야 될 게, 파일 탭에 옵션 가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 쭉 와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엑셀이 시작될 때 시트가 몇 개가 생긴다 그랬어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한 개 기억나시죠? 여기 포함할 시트 수, 여기서 포함할 시트 수가 지금 몇 개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죠. 여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 엑셀이 실행될 때 하나가 시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조절할 수 있나요? 네,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몇 개까지 가능한지 제가 한번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250 거의 다 왔네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춰버려요. 어디서 멈췄습니까? 255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만약에 255라고 설정하고 나서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엑셀을 실행시키면 255가 만들어져요. 확인.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요. 엑셀을 다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몇 개였었어요? 255개. 가장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255 맞죠? 이거예요. 아, 옵션에서 줄 수 있구나. 그럼 255가 끝일까요? 아니요.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는 개수가 255고요. 제가 플러스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256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겨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클릭. 257
258 쭉쭉 생깁니다. 보세요. 259 0 만드는 거 260까지 만들죠. 이렇게 가능해요. 엑셀 옵션에서 255까지만 255까지만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더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컴퓨터 자원이 허락하는 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개다. 반드시 255개다. 이런 식으로 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져봤냐 안 만져봤냐 그거를 뜻하는 거고. 네, 이번 섹션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냐면 통합 문서는 여러 개 시트 포함할 수 있다. 당연하죠? 왜? 워크시트가 모여서 워크북이 되는 거니까. 단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시트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통합 문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시트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스프레드시트 일반 스프레드시트 개요 첫 시간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굉장히 좀 길게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저희 강의에서는 어려운 내용들,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오늘 아무래도 첫 시간이라 엑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네, 오늘 강의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